미국의 기준금리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해졌냐. 기준금리 상승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집값을 조정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2019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금리 오르고 있어서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데, 미중 무역전쟁 터졌다고 미국에서 금리 쭉 내렸죠. 우리나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코로나 터졌고, 그러면서 거품이 붙었죠. 근데 금리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번 내용 봅시다. 금리 올해 2차례 인상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 10월에서 11월에 한 차례 인상을 한다. 그런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분께서 7, 8월에 첫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자, 10월에서 11월 금리 인상은 언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 연준 회의 전에. 근데 미 연준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테이퍼링 빨라지고. 솔직히 테이퍼링 이미 시작했죠. 회사채 다시 걷어들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1년 당긴다. 그리고 그것도 2차례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듣고서 말씀을 하신 거죠. 7, 8월에 인상하고 10월, 11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1.25%보단 낮으니까. 사실은 이례적으로 많이 풀린 돈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돈은 계속 푸는데, 그럼 돈 계속 풀어서 집값 계속 올라가고 밥상 물가 계속 올라가고 뭐 옷 이런 것도 가격 다 올라가겠죠. 그럼 의식주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지 않는 건 내 월급뿐이죠. 망하는 거죠. 아무리 자본주의가 뭐 부자들이 돈을 더 벌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왜 기업들이 돈을 벌까요? 소비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게에서. 근데 가게에서 소비가 멈춰버리면 기업은 살 수 있냐? 그럴 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 인상해서 유동성을 회수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런 걸로 모은 돈으로 금리 계속 인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 심해지니까 뭐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올릴 수밖에 없죠. 한 차례도 아니고 2차례. 한 차례만 올려도 영향은 있겠죠. 미국에서도 지금 23년 인상 이야기했지만 7명은 내년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2차례 아니고 한 차례만 올리더라도 내년에는 또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점도표를 보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22년에 올린다 0.25% 한 명, 23년에 올린다 0.5% 한 명, 1% 한 명, 0.25% 3명. 이게 작년 12월 점도표죠. 그리고 3월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년에 올린다 0.25% 3명, 0.5% 한 명. 그리고 내후년에 올린다 1% 2명, 0.75% 3명, 0.5% 한 명, 0.25% 한 명. 확실히 많이 늘어났고 더 높게 예측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6월 이번 연준회의 때 어떻게 됐어요? 내년 7명, 그 중에서 2명은 2차례 인상 예상했고 내후년에 오르는 거 13명.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측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다음에 어떻게 나올 것이냐. 내년 금리 인상 예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내년 되기 전인데 올해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고 하겠죠. 연준에서. 그냥 몇 명이 예측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측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그 추세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집값은 안 꺾입니다. 기준금리 1회 올라도 무조건 1회 오른다고 고정해 놓은 거예요. 이들은 2회 오른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집값은 안 꺾인다. 공급 부족 때문에 상승 가능성에 훨씬 무게를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부동산이랑 이해관계 안 얽힌 전문가 누구 있는지 좀 찝어서 좀 얘기 좀 해주고. 자, 그러면서 103조 오른 전세가 김현미 분상제로부터 시작했다. 분상제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상한제 언급 이후 7월부터 전세가가 올랐다. 분상제 발언이 시초가 됐다. 이런 기사들 쓰는 이유가 뭐냐. 폭등한 거 뭐 때문이에요? 임대차법이 불러냈다고 했죠. 5년 만에 최악이고 3개월 임대차 3법 시행 후 5개월 동안 전세가 폭등했다. 그리고 임대차법 때문에 뭐 뛰었다. 계속 이런 기사들 내고 있죠. 다 정책이 잘못돼서 전세가 올랐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정책이 말에 따르면 25번이나 있었는데 정책이 더 많았죠. 그때 왜 안 올랐어요? 오히려 요즘에 정책이 안 나오니까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KB나 감정원에서 봤을 때, 자, 6월 17일부터 보합, 그리고 7월 1일부터 올라가죠. KB 같은 경우는 언제예요? 6월 10일부터 보합 들어가고 언제부터 상승이에요? 7월 15일부터 상승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분상제 발언한 7월부터 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임대차법 때문에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상승폭이 확 커지는 구간은 언제예요? 5월 25일부터. KB든 감정원이든. 임대차법 7월 31일 날 나왔는데,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이죠. 그런데 7월 31일부터 해서 8월부터 올라야 되는데 5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게 임대차법 때문이냐. 요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드렸었죠. 사실 금리 뚝 떨어져서 완전 저점 찍었으니까 이때부터 전세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로
뚝 떨어지니까 전세가 오른 거고, 금리가 저점을 찍으니까 전세가가 오르는 거죠. 전세가야말로 금리 영향 제일 많이 받는다. 왜? 매매 가격 이자 올라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벌 수 있을 환경이 된다. 투기 과열지가 없어서 돈 100%씩 빌려주고 양도세 빵프로 하고 취득세 막 1%로 다 통일 이런 식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면은 돈 벌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건 말건 투기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전세는 어때요? 양도세 빵프로 뭐 취득세 그래봤자 전세는 그 돈 그대로 돌려받는 건데, 그러면 이자 부담이 크면은 전세 아니고 월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영향,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전세 시장이다. 그래서 금리 떨어져서 전세가 올랐고, 금리 올라갈 때 그 전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전세가 안 올라가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가다가 멈춘 거다. 그걸 가지고 금리 올렸죠. 그때 1.25%에서 1.75%까지.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진 거고, 거기서 금리 낮추니까 전세가 올라간 거예요. 무슨 분상제 때문이야, 얼어 죽을. 이런 것들을 언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건 정책 실패 탓이고, 뭐 떨어지는 건 나중에 뭐 다른 핑계 얼마나든지 되겠죠. 세계적인 추세가 어떠느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언론이에요. 이러니까 언론 신뢰도가 꼴등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이런 기사들 자주 쓰는 배도 못 만드는 그 언론이나 만국경제 이런 데가 그 중에서도 신뢰도 최악 1, 2위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죠. 금리 영향 받아서 2018년 11월부터 금리 올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11월까지 금리 올리니까. 그러다가 금리 낮추니까 또 올라가는 거고, 영향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도 집값 계속 올라간대요. 공급 부족으로 얼마나 심리를 자극해 놨으면. 그러니까 뭐 실수요든 투기수요든 다 지금 호가 올리고 있죠. 호가 올리는데 누가 사주냐. 거래가 돼요.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언제 올랐어요. 11월부터 한 차례 올리고 2018년 11월 한 차례 더 올리니까 그때부터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고, 분상제가 아니라 2019년 7월에 금리 낮추기 시작했죠. 떨어지던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임대차법 탓해가지고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렸죠.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공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왜? 8월 저점으로 해서 9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호도의 피크는 10월이었으니까. 이때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공실도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월세 신고제니 세입자들한테 다 떠넘긴대요. 세입자들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세종 가봐요. 세종 공시가격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세입자한테 제일 많이 떠넘겨야 하는 동네인데 전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 왜? 가장 많이 오른 세종이 매매가 전세가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세입자한테 전가가 안 되는 것 당연한 거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답이 다 나오는 거죠. 리먼 브라더스 때도 보면 어때요? 리먼 브라더스 때 공급 많았어요? 공급부터 한번 봅시다. 입주 실적 리먼 브라더스 딱 터지는 해만 많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구장창 떨어질 때랑 주구장창 올라갈 때랑 입주 어디가 더 많아요? 인허가든 말할 것도 없고 올라갈 때가 훨씬 많았죠. 공급 부족 때문에 올랐다? 말도 안 되죠. 뭐 때문이에요 다. 기준금리 쭉 낮추니까 떨어지던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금리 쭉 높여놓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금리를 낮춘 거고. 왜? 정부 바뀌었으니까. 그러다가 금리 올리니까 또 떨어지기 시작하죠. 금리 쭉 낮추니까 슬슬 올라가기 시작한 거다. 2013년부터. 보이죠 다. 결론 뭐예요? 금리 올라도 공급 부족이면 집값 상승한다? 이번 때 생각해보면 금리 오르고 공급은 줄었죠. 근데 집값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리 자꾸 한 차례 오른다고 하는데 미국 금리 인상이 점점 더 예측이 빨라지고 있고, 이게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회의 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에 발맞춰서 올해 2차례 올릴 수도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서 한두 번의 금리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코로나 이전 이상은 올린다. 그런데 금리 한 차례 올린다고 해놓고서 하반기에 올라갈 거니까 하반기에 사세요 라고 유도해서 끝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죠. 자, 하반기에 오르면 그럼 내년에 오른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저 전문가들? 뭐 얘기하는 사람들 23년쯤엔 떨어진다면서요. 그럼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이런 장이라면은 몇 년이 올랐으니까 거의 여기쯤이라는 건데,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여기서 사라 그래요. 왜 여기서 안 사고? 잘못됐다는 거죠. 금리 인상되면 다 조정받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길게 영향을 받는 것이 부동산인 이유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타성기간이 길다. 그래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터졌는데 주식은 떨어졌는데 부동산 안 떨어졌죠. 왜 안 떨어졌어요? 그만큼 타성기간 가지고 버티는 동안 심리 조장해서 넘어간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심리가 돌아오지 않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 그리고 금리가 하반기 한 차례 올라서 집값 더 오른다고 칩시다. 더 안 오를 거예요. 금리 최소 1.25에서 1.75 이상까지 올라갈 것 같다. 경제 위기 때문에 그만큼 낮췄는데 지금 그게 다 해결됐으면 그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수준 아니냐. 이런 걸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집 마련해야 된다. 집값 계속 오를 것 같다.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지금 사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옵니다.